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뭐 저한테는 일이 없으면 쉬는 날이니까 엔진오일 교환하러 갑니다. 스파크. 저는 엔진오일을 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하는데 이 차는 그렇습니다. 이 차는 주행거리가 많고 주로 고속 항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합니다. 엔진오일을 뭐 어떤 제품을 쓰느냐, 그 다음에 엔진오일을 언제 교환하느냐는 사실 제조사 권장을 따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뭐 제조사들이 뭐 10,000km 혹은 15,000km 주행하시오, 뭐 가옥 주행 시는 뭐 7,500km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정도는 되니까 엔진오일로서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일 테니까 그렇고, 그걸 굳이 이용자가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조사 권장 주기대로 하시고, 엔진오일을 뭘 넣을까, 이것도 뭐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엔진오일은 규격 제품이 좋은 거예요. 최신 규격 제품이 제일 안전빵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인증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최신 인증 규격 제품을 사고, 저 같으면 취향대로 엔진오일을 고르시면 되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국산 엔진오일, 왜 국산 SK, 뭐 GS, S오일,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엔진오일을 골라서 넣거나, 혹은 그냥 제조사 순정품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엔진오일이 성능이 어떻고 저떻고 그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 점도는 차이가 나요. 확실히 점도 차이는 좀 체감이 되는데, 엔진오일의 성능, 예전에 제가 이제 투스칸에 타고 다닐 때 3.5 시그마 V6 엔진을 수압해서 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차는 순정이 아니잖아요. 임의로 이제 개조해서 한 거니까 엔진오일이 엔진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엔진오일이 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캠 작동 소리 나고, 그 엔진오일이 윤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착 하는 금속 승소리가 도드라져 올라오더라고요, 열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BMW M5, M6에 쓰던, M3에 쓰던 TWS 10W60이 있었습니다. 점도가 그 점도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던데, 아무튼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엔진오일은 국산 제품을 써라. 그리고 매뉴얼,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을 따르라. 따르라가 아니죠. 하라가 아니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옥주행을, 제가 일반인들보다는 가옥주행의 경험이 그래도 있으니까 가옥주행을 해보면, 엔진오일에 사실, 그러니까 엔진오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엔진오일을 싼 오일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모르겠으면 그냥 정비소에서 알아서 하게 놔두라. 단 정비소를 가시더라도 뜻도 보도 못한 좋은 오일이 합성유라고 비싼 오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봐서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킥스, SK, 뭐 S오일, 그러니까 내가 봐서 아는 국산 기업의 오일이라면 아무거나 써도 문제 없다. 하지만 가급적 최신 인증 규격을 충족하는 신제품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저의 생각은, 저라면 그냥 국내 대기업 제품의 중급 라인업, 뭐 저가 라인업도 나쁘지 않고요. 중급 라인업 제품 중에서 최신 인증 규격이 충족된 그 엔진오일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무난한 뭐 5W30, 0W30, 요즘에는 5W20, 0W20 이렇죠. 그 기술적인 특장점에 대해서는 그 마케팅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특장점에 대해서 어필해서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엔진오일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냥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대로 정비소를 찾아가서 하고, 좀 엔진오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품을 구매하든 아니면 제품을 지목하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엔진오일을 국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스파크에 넣고 있습니다. 다른 차도 마찬가지고요. 차들이 많으려나. 바쁘네. 그러면 다른 날 와야 되겠어. 혹은 오후에 사장님 바쁘시니까. 항상 이렇게 보고, 여기 오박스 카센터가 제가 들리는 단골 카센터인데, 사람이 많으면 그냥 사람이 없을 때 옵니다. 사장님도 부담이 없고 저도 부담이 없고요. 여기도 아파트 공사가 한참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나 그 안민터널에 벚꽃 구경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고개 창원에 안민고개 있거든요. 시내가 벚꽃의 성지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사람 많고, 뭐 물론 평일에 가면 되겠지만 저희는 안민고개 가서 벚꽃 구경하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벚꽃이 한창이죠. 예쁘긴 하네. 네, 점심 먹고 다시 오일 갈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왜 요즘 다니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도통 용문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가는 차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네. 오늘도 아까 오는데 지금도 2대가 그러고 있네. 어디 뭐 길을 찾으시는 건가? 오케이. 네, 엔진오일 교환했고요. 이제 몇 킬로 탔노? 제가 이거를 12만 킬로대 가지고 왔는데 지금 16만 킬로 탔네요. 와, 많이 탔다. 네, 리셋했고 또 열심히 달려야죠. 하부에 염화칼슘이 좀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물을 좀 뿌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물 뿌렸네요. 아니, 물만 뿌린 게 아니라 저기 비누 솔질하고 아주 시원하게, 그 다음에 밑에도 하부도 그냥 아주 시원하게 뿌렸습니다. 이게 참 여기는 그게 없죠. 사이드미러 열 수는 없죠. 속이 시원하네. 네, 닦는 거는 그냥 자연 건조 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정비할 때 있으면 꼬박꼬박 고쳐 타긴 하지만 적어도 뭐 외관을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타는 차인데 뭐 그런 마음이고요. 이동수단, 저의 그냥 이동수단. 그래서 막 애지중지, 어릴 때는 저도 차를 굉장히 막 아끼고 애지중지 막 노심초사 이렇게 탄 차도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래서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왁스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는 약간 여름 느낌이 나는데요. 낮에 지금 덥네. 아침엔 춥거든요. 아침 출퇴근 시간엔 춥고 낮에는 덥고, 조금만 더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이제 4월 되면 한낮에는 에어컨 틀고 다니는 계절이니까 이제 슬슬 여름이 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4월, 3월 말이거든요. 4월 다 돼가고 이제 5월 되면 이제 이른 장마 시작되고 그러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경산으로 갑니다. 일단 주소를 찍어야 되겠다. 오늘 볼 차는 도요타 시에나거든요. 도요타 시에나고 경북 경산 주소 검색.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대로 하양로. 오늘 볼 차를 영상 캡처는 안 했는데 소개해드리자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3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 정신이 없네. 차로입니다. 30km 이하로 서해안. 잠깐만요. 네, 오늘 볼 차는 2020년 2월에 출고된 도요타 시에나 3.5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주행거리 34,400km, 판매 가격은 3,550만 원입니다. 당연히 사고 내용 이런 거는 없고 뭐 누유나 기타 특이점 없는 상태고, 입고 기간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특기란에 뭐 선정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내 차표에는 1회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4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이제 외적으로 수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좀 사진을 볼 때는 사진 각도 때문인지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도어가 도어 있는 부분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야지. 하나는 제가 일할 때 쓰는 폰, 각종 뭐 어플, 또 하나는 서브폰, 하나는 또 제 메인폰, 구글 픽셀 폰, 하나는 홍미노트 11 프로 8기가짜리, 또 이거는 홍미노트 8T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메타스카이어가, 그러고 보니까 저희 동네는 아주 예전에 생긴 단지라서 그런지 이때 당시 메타스카이어를 엄청 심어놨네요. 요즘은 비싸가지고 이런 거 안 심어놓잖아요. 벚꽃이 만개해서 아마 이번 주말이 되면 서서히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은 8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오늘은 경산으로 갈 거니까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갈 겁니다. 왜 저쪽으로 안내를 하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제가 평소에 이 진이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까. 근데 뭐랄까요, 이 진이가 안내해주는 길이 뭐랄까, 신호, 그 다음에 교통량 이런 거 고려 안 하면 나쁘지 않은 경로거든요. 근데 신호나 뭐 그 다음에 교통량 이런 거를 고려하면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게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거리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빠르지. 오늘 볼 차는 도요타 시에나인데, 시에나는 사실상 그 북미 전용 차량이라고 보면 되죠. 북미 전용차. 북미, 뭐 남미에도 시에나가 많이 팔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미니밴 하면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혼다 오디세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 미니밴인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죽을 쓰고 있던데, 그렇다는 얘기는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카니발과 방금 말씀드린 시에나 혹은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는 게다가 약간 일본차의 이제 반정석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격, 그 다음에 일본차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월등히 이제 카니발이 1등인데 예를 들어서 북미다, 그러니까 미국이다 하면 가격 차이가 일단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가격 차이가 뭐 제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검증되어 있는 혼다 혹은 토요타를 선택지에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사실 아직까지도 현대기아차는 뭐 10년 워런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격은 요즘에 차값 자체는 일본 차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비싸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가격은 그냥 동급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워런티가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한국차에 대한 이제 인식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기아차를 고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고한 1, 2등을 뭐 넘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기아 카니발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디세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니발이라든지 그리고 시에나를 다 운전해 봤지만 역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카니발이 주행 감각이 제일 떨어져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주행 감각이 제일 좋은 차는 혼다 오디세이, 그 다음에 가장 편안했던 차는 시에나 어떤 것 같고,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운전 질감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승용의 느낌이 많이 풍기는, 달리 얘기하면 좀 운전이 편안한, 좀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시에나 같은 경우는 조금 캠리 미니밴 버전을 타고 있는 느낌, 전형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더 좋다, 결국 이제 가격 대비라고 하는 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차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절대적인 기준치를 놓고 봤을 때 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카니발이 가장 떨어지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들이 고객님께서 시에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시에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2명 이상, 혹은 아웃도어, 그러니까 캠핑 같은 거 아웃도어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뭐 최근에 이제 시에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버전이 있어가지고 전동형 이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게다가 연비도 좋고 한 차가 있죠. 대신 가격도 비싸고. 근데 요즘 현대기아차 혹은 제네시스 이런 차들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과연 그 차를 뭐 무조건 절대적으로 비싸다 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차 다 5천만 원 넘어가는 차니까. 아무튼 그렇고, 뭐 굳이 미니밴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라브4 하이브리드 같은 거, 그런 차들도 패밀리카로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세그먼트 1등이니까 있더라고요. 선택하고 하나 보는 개개인의 몫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으로 가는 이유는 홈 서비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로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볼 겁니다. 저번에 그 대구에서 봤던 볼보처럼 400만 원이란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산차로 치면 꽤 큰 수리 비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수입차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환된 데는 없다고 하고 과연 어떤 수리를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바이퓨얼이구나. 뒤에 그 팔리세이드가 엄청난 속도로 우측 추월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껌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니 죄송합니다. 껌은 먹는 게 아니죠. 씹는 거지. 잘리트를 하나를 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출근을 다 하셔가지고 9시 5분 전이거든요. 도로가 한산하네. 아 이런 데는 이제 벚꽃이 피고 있네. 여기는 약간 응달져가지고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피는구나. 어쨌거나 이렇게 길에 화사하게 이제 벚꽃이 이제 봄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차 스파크 가지고 거의 장거리, 그러니까 거의 한 80% 이상은 장거리를 타는데, 이 스파크가 뭐 넓게 보면 경차가 그렇죠. 경차 엔진이 작은 엔진이기 때문에 이제 기어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어비가 크기 때문에 회전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100km 주행하면 3,500이 넘어가요. RPM이, 회전수가. 그렇다 보니까 장거리만 주구장창 타면 엔진오일 주행거리 5,000km 넘어가면 엔진오일 소모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차뿐만 아니라 제가 장거리를 타본 스파크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모닝도 그래요. 그래서 경차는 그러니까 시내 주행하면 또 거의 줄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내 주행하면 엔진오일 소모가 거의 없어요. 좀 신기하죠. 게다가 LPG는 조금 더 그런 현상이 연소 실내 온도가 높아서인지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가스 스파크는 최소한 0W20 이런 거 쓰지 말고 5W30부터 써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0W20이나 0W30 쓴다면 5,000km 정도에서는 오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10,000km 한 번씩 오일을 가는데, 그 5,000km 넘으면 엔진오일 보충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10 이렇게 달리면 RPM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계속 이제 주행을 하면 소모가 사실 없을 수는 없죠. 보통 이제 고성능 차들이 이제 아무래도 열량을 많이 내는 엔진은 아무래도 소재, 재료가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형이, 그러니까 열에 의한 변형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인지 이제 오일 소모가 좀 있죠. 그래서 고성능 차들, 독일 고성능 차들이 뭐 2,000km 주행하고 뭐 1리터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그 매뉴얼이나 뭐 데이터가 찾아보면 있을 건데, 통상 그 정도 고성능 차들 보통 했던 것 같아요. 뭐 3,000km에 1리터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완전 고속 주행만 하면 그 정도 줍니다. 뭐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RPM 3,500 이상 항속 주행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엔진의 피스톤 스크래치라든지 혹은 피스톤 링의 손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단 그런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일 소모가 있더라. 그리고 그런 오일 소모가 있는 게 다른 여러 차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더라. 그게 저의 이제 경험입니다. 보통 오일 소모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속주행을 많이 해. 그렇게 하기야. 경차 가지고 고속도로 주행 다니는 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차 있습니까? 없거든요. 경차 없어요. 제가 다녀봐도 고속도로에서 경차 만나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 한 120 이렇게 항속하면 RPM 4000인데 지금 속도 102km에 RPM 3300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000 RPM 이상 뛰어가지고 계속 몇 시간 타면 조금씩 줄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경차가 없어요. 경차가 없어요. 진짜 소형차도 잘 보기 힘들죠,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106km 이렇게 하면 벌써 3,500이 넘거든요, RPM이. 하기야 큰 차들은 뭐 항속주행하면 뭐 RPM 기껏 해봤자 뭐 2,500 뭐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 청도 IC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가 부엽고, 이런 부연 공기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졌죠. 그래서 와, 이 미세먼지가 오늘도 보니까 나쁨이던데. 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네요, 저희가. 아, 저 카니발은 또 우측 추월한다. 제가 실선이라서 실선 끝나고 비켜줄라 했거든요. 깜빡이도 안 놓고 우측 추월하고 있네요. 운전을 딱 봐도 졸갑증이라고 적혀 있네요. 뒤에 적혀 있네. 도로고속 들어가겠지. 깜빡이 켜나 안 켜나 한번 보겠습니다. 홈이 켰네. 웬일이네. 네, 저는 이제 수성에 들어왔고요. 대구 오니까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하네. 보세요, 하늘이 안 보이잖아. 와, 진짜.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 중국 내는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왜 비상 깜빡이를 다들 켜고 저러고 있어요. 왜 비상 깜빡이를 켜? 졸음 쉼터 잠깐 틀렸다 갈까? 다 와가지고 좀 차가 많네요. 졸음 쉼터 틀러서 화장실 갔다 가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나? 최근에 이렇게 막혔던 적이 없는 것 같고, 여기 막히는 곳이 아닌데 엄청 막히네요. 아니면 가끔씩 이럴 때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올라가야 되겠다. 저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야겠어.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내려오는 곳은 어디야? 올라가는 곳은 있는데. 내려가는 곳이 있군요. 임산부는 아니지만 여기 잠깐 대고. 와, 목이 칼칼하다 진짜. 미세먼지가 심하긴 심하구나. 금방 다녀올게. 네, 이제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이거. 경산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 20km 이상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22 km)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차가 많습니다. 여기가 차가 많은 곳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완전 간과하고 왔네요. 간과하고. 바보같이. 여기 하양은 예전에 SM7 저기 어디야, 약간 그 지방
매장 있지 않습니까? SM7 봤던 그곳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저기 차가 다 많습니다. 뭐야, 이것도 길 좁아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 차로를 막아놨나? 어떻게 된 거야? 이 차는 왜 차로를 이렇게 걸치고 가시지? 아마 뒷차를 못 오게 할 것 같으면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 앞에 이제 병목 구간에 있긴 있네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가라고. 내 뒤로 들어와. 내 앞으로 가지 마. 이거잖아요. 한켠으로는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켠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네요. 물론 이 차들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저 앞에서 끼어들면 여기서 이제 줄 서서 가고 있는 차들이 순서가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천천히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런 행위는 또 정당화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역시 참 이제 같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쎄요, 둘 다 있는 마음이라서 그렇네요. 그나저나 이 동네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경산 IC로 빠집니다. 와, 여기 차 많네. 공사를 해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기 통행량이 엄청나네요. 차들. 저번에 왔을 때는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아이오닉 5 제가 타고 왔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오늘 군데군데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도 8km를 더 가야 되는구나.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섞여가지고 지평선이 안 보입니다. 경산에 들어왔는데 진짜 복잡하네. 여기 차들 통행량이 왜 이렇게 많지? 경산에 어떤 물류창고나 공장들이 많아서 그런가? 요즘 이렇게 낮 시간에 이렇게 통행량 많은 곳이 잘 없는데, 뭐 서울 경기 지역 정도나 이렇지. 근데 거기보다 차들이 더 많아요. 특히 화물차들이 많네. 화물차들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산업시설이 많다, 물류시설이 많다, 이거잖아요. 대부분 3분의 1은 화물차네. 아무튼 좀 색다른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봤을 때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네. 그러네요. 여기는 완전 산업시설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차 진짜 많죠. 와, 다음부터 경산 올 때는 최소한 1시간 더 일찍 출발해야 될 거야. 뒤에 아반떼 왜 이렇게 똥침을 놓냐. 왜 이렇게 졸업증이 있지? 앞에 차들이 많은데 뭐 어디까지 밟아갈 건데? 흡사 평택 같은 느낌도 있고 수원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네요. 동네 자체가 지방도시 치고는 너무 복잡합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데가 보통은 한산한데 굉장히 어수선하네요. 특히 화물차들이 많은 데는 좀 그렇죠. 이런 데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됩니다. 진짜 동네가 평택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평택이랑. 대전 그 약간 어수선한 느낌도 있고, 진짜 여기서는 부산 같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썩 운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큰 차들이 너무 많아. 길도 좁고. 하양입니다. 경산 하양.
농협이 보이는데, 농협이 보인다는 얘기는 시골이란 얘기죠. 네, 이제 고객님 뵙고 차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동네 굉장히 시장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수선, 경주 같기도 하고 강릉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동네가 밀양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귀합니다. 차가 사실 20년씩에 뭐 3만 킬로대, 뭐 2만 킬로대 이런 차잖아요. 사실 사진을 봤을 때 뭐 기계적인 문제 당연히 없을 거고, 사진을 봤을 때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외판 수리가 너무 많습니다. 보험 이력 400만 원이 사실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저 차가 수입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뭐 하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빵 하나 사가야 되겠다. 네, 돌아가고요. 일단 당연히 저런 차는 구매하면 안 됩니다. 저 차가 지금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오른쪽 전체 면 판금도색, 뒤 휀다 뒤도 판금도색, 앞 휀다 앞도 도장, 그 다음에 양쪽 문은 탈착 현적이 있고 저기 양쪽 휀다는 또 조정 현적이 있습니다. 앞쪽 휀다. 그리고 뒤 트렁크도 도장의 현적이 보이고 운전석은 뒷도어가 판금도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와 연식이 좋은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비싼 거에 대비해서 수리의 범위가 넓고 하다면 이 차가 지금 1,000만 원대 차도 아니고 아니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라고 안내하나? 죄송합니다. 절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는 구매를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외판에 문콕이 굉장히 많고 또 주행거리에 비해서 실내가 지저분하고 기스가 많아요. 그래서 운전이 서툰 분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 더워. 아무튼 제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앞 타이어는 사이드 쪽으로 편마모가 있습니다. 주행거리에 비해서 그게 생길 만한, 물론 미니밴들이 중량이 많이 나가가지고 편마모가 좀 생기는 경우가 승용차들에 비해서는 많긴 한데 여러분이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절대 저라면 구매 안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는 또 저한테 여쭤보시는 고객님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구매 하지 말라고. 네, 그게 저의 결론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양에 이렇게. 이 동네 복잡하다. 복잡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짜 코베이겠다. 네, 그러면 정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복귀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리려고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